핫한 모빌리티 이슈 알아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안신의 앵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혁기 PD입니다. PD님, 결국 우려를 더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무슨 말 하는 거 알죠? 너무 잘 알죠. 네,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용차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불발됐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거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금을 내지 않아가지고 인수가 불발이 될 거라고는 진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어이가 없네. 이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쌍용차의 인수 자금이 3,048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본 계약 중에 이거에 대한 10% 금액을 납부를 했고요. 4월 1일이 관계인 집행일이었는데 이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부 완납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에디슨 모터스가 이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쌍용차가 인수합병 계약 해지를 공시했습니다. 네 번째 주 상황도 썩 좋지 않았거든요.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 모터스 인수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인수대금만 낸다고 해서 인수가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쌍용차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부채, 이거 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빚을 다 갚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부담도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빚을 언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이 계획안을 써야 되는데 이를 회생계획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에디슨 모터스가 회생채권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건데요. 쉽게 말하면은 1.75%만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돌리겠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이에 대해서 쌍용차의 상거래 채권단이 즉각 반발하면서 법원에다가 인수 반대한다라는 탄원서를 제출을 한 것이고요. 상거래 채권단은 이제 쌍용차에 부품을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이 부품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관계인 집회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천명을 해놨었기 때문에 만약에 에디슨 모터스가 예정된 대로 납입을 다 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납입을 끝냈다 하더라도 지금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졌을 것이다 라는 게 지난주까지 상황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 궁금점이 생깁니다. 왜 에디슨 모터스는 인수자금을 완납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면 본계약 때 냈던 그 10% 금액도 못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쌍용차가요, 작년 1월에 자본 잠식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주식의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 측의 입장은 이래요. 우리가 이 인수대금을 다 내서 인수 영치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4월 14일 날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은 우리 인수한 데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관계인 집회를 4월 14일 이후로 미루자.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용차가 에디슨 모터스의 기일 변경에 대해서 거부를 한 셈인 거군요. 그렇죠. 쌍용차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요. 거래소 공시나 언론 정보들을 통해서 이미 이런 사실들을 다 알려면 알 수가 있었는데 이건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준비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쌍용차의 법정 관리 기한이요. 이제 불과 7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좀 부담이 있는 거죠. 회생계획안에도 변제율을 1.75%밖에 명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에디슨 모터스만 믿고 계속 기다려줬는데 만약에 채권단이 반대를 해서 관계인 집회에서 이게 무산이 돼버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재매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날 1시, 1시간 1초가 되게 부족한 상황인 건데 차라리 지금 에디슨과 관계를 끊고 새로운 파트너를 새로 물색하자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더 빠른 대처를 한 셈인 것 같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 사실 인수전을 시작할 때부터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위태위태하긴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런지. 근데 에디슨 모터스는요 아직까지 포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쌍용차의 계약 파기를 일방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거라고 해요. 우선 협상권자로서 쌍용차의 인수를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만약에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본계약 때 냈었던 10%의 계약금 그리고 별도로 쌍용차의 운영자금으로 300억 원을 빌려준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 현재 이런 입장이고요. 쌍용차의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고 다시 재매각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번 인수전, 그러니까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했을 때 그 당시 인수전과는 달리 6월 말에 신차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업체죠. BYD와 전기차 관련 협력도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쪽 기업하고 같이 반조립 부품 사업도 이제 진행하기로 해서 현지 공장에 착공에 들어간 등 여러 가지 호재가 많다. 우리 회사 정상화 과정 밟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 인수전 때도 그렇지만은 사실 거대 자금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입찰에 뛰어들진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재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할까 이런 어두운 전망도 좀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쌍용차 6월 말에 나온다는 제이백 있잖아요. 네. 이게 티볼리의 성공 신화만큼 좀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회사의 경영 상황도 좀 좋아지고 가치도 높아지고 해서 조금 더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와 같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